화면으로 전환해 놨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도 단순한데 송악산 둘레길에서 요 사이로 이렇게 빠져서 올라가는 오름같이 생긴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쪽에 올라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찍었어요. 요소를 하나하나 그리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색칠할 거예요. 면적을 그리시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랫부분 너무 많다 싶으면 비워내셔도 될 것 같고요. 멀리서 본 것들이기 때문에 다 되게 작아요. 특히나 이런 이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이게 신경 쓰이실 거거든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대충 생략하는 정도로 색칠해 나가는 걸로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풍경에서의 주인공은 이 삼방산이에요. 저는 얘가 있는 게 좋아서 찍었거든요. 이 앞에 가깝다고 해서 이 소나무들을 집중해가지고 막 묘사를 해버리면 시선이 이쪽으로 꽂히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너무 선명하게 그려버리면 얘하고의 원근이 깨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어느 정도는 묘사를 하되 이쪽으로 시선이 쏠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공간들도 보면요. 얘가 말이고 여기 바닥으로 이렇게 돌들 해가지고 구역을 많이 나눠 놓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위에서 내려봤을 때에 그냥 선으로 종이 위에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 여기는 살짝 내려오고 여기 나눠져 있고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 앞에 가까운 소나무, 이거는 내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에 바로 앞에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좀 어느 정도 표시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늘 구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살리고 싶은데 이대로 그리시는 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을 싹 발라놓은 상태에서 이곳을 칠해나가면서 여기가 똔똔똔 찌글찌글 만드셔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동글동글하게 만들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쓸어서 그리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아니면은 여기 찌글찌글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만들 때 주의사항은 한 번에 그리셔야 돼요. 한 번에 그려야지 얼룩이 지지 않을 거예요. 이 윗부분이 얼룩이 지면 안 되고 이 아래는 얼룩이 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해보고 안 되면 다 마른 다음에 다시 다 마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스케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안가 따라서 이렇게 한 줄, 삼방산 이 라인, 그다음에 이 라인 한 다음에 여기서는 보이는 색깔들을 쪼개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밝은 색이지만 이 안에 목초들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 같은 거 살려주시는 거에 치중을 해주시고, 소나무는 이쪽은 사실 표현할 게 별로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붓으로 이 전체적인 형태를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뭉탱뭉탱한 느낌을 준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이렇게 라인 처리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면 얘들이 쌓였을 때 소나무가 돼요. 스케치 시작할게요. 여기가 삼방산 아래, 그다음에 여기가 목초지, 이 길에서도 원근이 조금 있어요. 이런 곡선들 한 번에 그리시기 어려울 때는 끊어서 우리 늘 직선과 수직과 수평으로 곡선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서 높이는 한 이 정도 잡고, 위에 보이는 오름들 대충 이런 능선으로 흐릿하게 처리할게요.
네, 이렇게 생긴 구도 중에서는 성산을 그리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이 돌담들 있는 위치 조금 잡을게요. 이 해안선 여기 따라서 있는 난간들 살짝 보이거든요. 이 난간은 나중에 연필로 다 그린 다음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줘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이는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스킹액으로 비워두고 그리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될지. 거의 다 오늘 그림은 색으로 처리하는 뭐 원경이기 때문에 스케치가 자세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그리거나 돌담을 그리거나 이런 골목길의 차 같은 거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스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이거는 그리면서 색깔을 많이 보셔야 돼요. 색깔. 내가 이곳에 어떤 색을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색깔로 묘사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스케치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다 녹색이잖아요. 다 녹색일 부분이라서 이 앞에 나무들 더미 같은 것도 멀리 있는 잔디를 싹 칠하고 말린 다음에 이 앞에다가 묘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오늘은 물난리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 먼저 칠하고 만들고 바다 쪽 한번 하고 왼쪽 잔디, 오른쪽 잔디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늘이 마르면 한방산 묘사하고 이 뒤에 원경 채색하고 앞쪽 부분으로 묘사할 수 있는 나무들 들어가고 이 앞에 있는 작은 나무 숲 같은 거 처리하고 길 처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돌들 쫑쫑쫑쫑 한 거 그려주고 저는 색깔을 먼저 만들게요. 세룰리안 블루 색깔을 잔뜩 만들어 놓고 물을 바르겠습니다. 이 위에부터 하늘이 이렇게 슥슥 내려오는데요. 이 하단의 구름 부분 할 때는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 색깔을 칠하면서 구름을 만드는 거죠.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냥 차라리 아예 싹 다 발라놓은 다음에 휴지로 톡톡톡톡 찍어서 구름을 만드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제가 직접 구름을 만드는 이 방법을 택했어요. 붓을 띄면 물감이 뭉쳐요. 그 뭉친 자리가 구름이 되는 거예요. 구름 끝에 라인이. 지금 물이 많아서 계속 번지는데 물감의 양을 많이 해서 붓에는 물의 양을 줄인 상태에서 계속 올려주시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넓은 면적을 칠할 때는 눌러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힘 최대한 빼고 종이 위에서 붓이 스쳐야 돼요. 치듯이.
붓이 눌린 채로 칠하게 되면, 지나가게 되면 색이 다 껴져요. 물감이 사라집니다. 종이를 엄청 많이 적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감을 밀어 넣으면 들어가요. 얼룩이 지지 않는 상태로 색깔을 계속 넣으실 수가 있어요. 얘도 무게감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진한 파란색들 같은 거 써서 한 층의 구름을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는 약간의 보라색 빛을 타서 청색 같은 느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파란 색깔들 섞을 수 있는 거 막 섞어서 써보셔도 좋아요. 이게 구름이 많이 졌다고 해서 회색 톤의 구름을 확 얹어버리면 날씨 엄청 우중충해지고 깜깜해지니까 파란색 계열 안에서 톤 다운되어 있는 핑크 색깔을 파란색하고 섞어주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쪽에는 나무가 올라갈 자리니까 그라데이션으로 경계 없이 조금 살짝 풀어주고요. 산을 칠하면서 구름의 경계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만져주면서 넘어가세요. 그리고 밑에 종이가 계속 젖어 있으니까 뭔가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때는 붓에 물을 줄이고 물감의 양을 많이 해서 덜 번지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선생님들 각자 그림 폭 안에서 종이 위에 얹어 있는 물감의 양, 종이가 얼만큼 젖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묘사를 하고 싶을 때는 안 번질 만큼만 물을 쓰시면 됩니다. 뭔가 엄청 몽글몽글한 구름이 만들어졌네요. 바다 색깔 갈게요. 바다 색깔은 울트라마린 색깔 위주로 따뜻한 바다 색깔? 하늘하고는 차별이 조금 돼야 되겠죠. 바다도 그냥 민자로 칠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색의 변화를 조금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깊이감 있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결 아주 똑바른 민자로 막 칠하고 싶어도 안 되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이 지도록 두세요. 이렇게 뭐 비워지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게 또 파도의 모양이 돼서 산 아래쪽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쓰면은 입체가 살겠죠? 그다음에 왼쪽 조금 밝은데 흙이 패인 부분들이 슬쩍슬쩍 보이거든요. 마른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그런 색감을 군데군데 뿌려주시는 거예요. 황토색 계열 같이 사용하면 좋겠죠. 젖었을 때 은근하게 이 풀의 흐름들, 어딘가 더 푸르고 뭉쳐있는 풀 표현이 가능한 곳이 있고, 이 안에 보이는 마른 나뭇가지들, 흐름들, 얘들을 가져가세요. 마르면서 빠지고 있는 녹색들,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수색해 주시고. 이런 기준점들은 그림 속에서 선생님들이 정하셔야 돼요. 이만큼을 더 풀에 나무들, 숲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부분들은 자기 그림 안에서 어렴풋하게 이것들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이런 풍경들은 뚝 떨어지지가 않아요. 색감 차이 주면서 지금 단계에서 그려지는 이런 느낌들이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 하면 또 너무 물감만 번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더 그리면 예뻐집니다. 색이 흐리멍텅해서 시선이 꽂힐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 예뻐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그림의 시선을 어디에 모을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지금 안 예뻐 보이는 건 이쪽 나무가 표현이 아직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원경, 완전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풍경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장소에 가서 보고 그리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이제 반대편 목초지 넘어갈게요.
여기는 앞에 있는 소나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1차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제가 아래쪽부터 칠했는데요. 여기는 걸리는 게 없어서 전봇대라든지 이런 걸리는 게 없어서 아래쪽부터 칠했는데 물감이 처음에 닿는 부분이 제일 색이 진하게 나오고 붓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감이 빠지는 거를 활용해서 원경이 표현될 수 있도록 아래서부터 그려나가는 거예요. 기자로 발라준 다음에 곳곳의 초록이들을 색을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이 경계들을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젖었기 때문에 막 색이 퍼져서 대략의 위치들을 잡으시기 좋아요. 그리고 마르면서 색이 빠지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칠하셔도 됩니다. 그런 그림자라든지 큰 색깔들의 흐름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은 눈을 가늘게 뜨고서 봤을 때 눈에 진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거든요. 혹은 아예 핸드폰 사진 이 필터 자체를 흑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흑백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디가 더 어두운지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도 흑백으로 전환시켜서 한번 보시면 그림자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밋밋해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훨씬 더 잘 느끼실 수 있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흑백으로 전환해서 사진으로 찍어보시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요런데 붓자국으로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 돼서 차라리 경계들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마르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을 발라가면서 색깔 조금씩 조금씩 처리하셔도 돼요. 오늘 진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마른 다음에 이 상태 봐서 요거를 더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젖은 채로 더 이상 마르지 않아요. 같은 색깔로 지금 여기들을 다 구분하고자 하다 보니 색깔 묘사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동안 우리 안 했던 색깔 묘사, 형태 묘사만 좀 많이 했었는데 돌담은 조금 더 마른 다음에 건식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색이 마른 왼쪽 판에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녹색은 인디고를 많이 섞어서 쓰시면 진한 색깔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포커스 그린이랑 인디고 혹은 울트라마린 그리고 세피아 혹은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브라운 계열이랑 섞었을 때 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채도를 완전히 뚝 떨어뜨리고 싶다면 보색을 쓰시면 되는데요. 녹색의 보색은 주황색 계열, 빨강 계열 이쪽이니까 원하는 색깔 찾아서 반대의 색깔을 넣어주면 완전 검정에 가까운 엄청난 녹색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채도가 떨어진 녹색은 그렇게 만드세요. 진짜 주황색이랑 빨간색을 딱 녹색하고 섞어보시면 아, 이게 정말 보색을 섞었을 때의 느낌이구나. 그걸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메인 한방산과 능선들. 여긴 좀 푸르스름하죠. 이게 공기원근법이라고 해서 공기층이 층층이 나뉘어가지고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뽀얗게 보이는 효과거든요. 좀 푸르스름한 색깔들인데 파란색에서 채도가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아래 집들이 들어갈 만한 위치를 조금 비우시고 위에 능선들 멀리 보이는 능선들 이 색 조절하기가 힘드시면요. 똑같은 색으로 한번 바르고 말린 다음에 다른 부분을 쪼개서 한번 더 똑같이 칠하면 두 번 칠하면 두 번 올린 색깔이 나오겠죠. 그런 효과를 이용하시면 돼요. 다 쭉 칠해 놓은 다음에 마르고 난 다음에 능선 한 번 더 나뉘어서 그 아래는 뭔가 저 건물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사이사이로 그런 것들 이렇게 톡톡톡톡 빈칸에 점 찍듯이 비워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렁슬렁 비우고 그리시는 거예요. 하얀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야 돼요. 동선들은 계속 쪼개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멀리 있는 것들이 됐고 약간의 녹색의
계열 채도를 낮춘 녹색 계열로 삼방산 묘사 조금 들어갈게요. 뒤에 멀리 있는 산이 푸른색이니까 앞에 있는 삼방산은 녹색을 좀 더 많이 섞어볼게요. 화면상으로는 녹색이 잘 안 보여서. 우리 처음 밑색칠 했을 때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죠. 일반 저거 수채화지 코튼이 많이 안 들어있는 수채화지의 경우는 종이가 부분이 마르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한 군데를 칠하면서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마르는지도 주기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걸 칠하면서도 얼룩이 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마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손을 대서 마르는 방향이 예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바다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쪼글쪼글하게 이런 부분들이 특히 티가 많이 나죠. 이런 부분들이 안 예쁘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랐다면 다른 데 칠하면서 신경 쓰셔야 돼요. 계속. 현장에서 그리면 바람 때문에 종이가 굉장히 빨리 말라요. 그릴 때 꼭 그런 부분들 안 예쁘게 그려지면 안 되니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단에 이제 돌 칠할게요. 어느 정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선방산 좀 진하게 칠하고 그 밑에가 동글동글하게 어렴풋하게 보여지면서 뭔가 마을이 살고 있는 느낌과 이 앞에 내려다 보이는 목초지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돌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우리 그냥 했던 대로 남색이랑 밤색이랑 보라색 이것저것 막 섞어가면서 대충 어둡게 한 그림자 2개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위치에 이렇게 저게 크게 보이지 않아서요. 그냥 톡톡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돌. 원경이니까. 작은 점, 큰 점, 약간 세모네 보이는 거, 네모네 보이는 거, 뭉쳐서도 그리고, 이 돌의 포인트는 이렇게 그려진 방울방울의 돌 위에 한 번 더 그림자, 진한 색깔로 한쪽 면에만 한 번 더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앞에 소나무 이렇게 모양 확실한 거 잡아줄 건데요. 좀 따뜻해 보이는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밝은 연두색이랑 차가운 녹색, 파란색에 가까운 녹색들 섞어서 첫 단계는요. 이 소나무들은 가지마다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큰 물 많이 탄 상태로 이 큰 가지 위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솔잎들 밑에 밑색을 왜 칠하냐면 이게 선만 살아가지고서는 모양이 안 나와요. 손만 살아서는 채우기가 힘들어요. 이 속의 면적을. 그래서 밑색 작업이 필요한 거죠. 밑색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끝에만 요렇게 뾰족뾰족한 솔잎들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지금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는 거는 마르고 난 다음에 진한 색으로 어차피 모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한 색깔로 음영을 더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한 녹색, 물 많이 없는 진한 녹색으로 안에 있는 안가지들. 얘도 지금 단계에서 뿌리면 좀 번질 수 있겠지만 번지는 것도 아주 많이 번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것도 다 나무가 됩니다. 이 아래는 젖어서 지금 계속 넣어봐야 안 들어가거든요. 나무 가지를 그어주면서 마르고 난 다음에 더 깊은 부분을 처리해요. 그리고 이 앞부분 조금 더 묘사를 해줄게요. 이 안에 음영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끝, 거미들. 아까 신경 다 못 썼던 젖어서 밀어놨던 부분들 묘사 조금씩 조금씩 해주세요. 얘네들도 돌 밑에 숨어있는 이 작풀들 이런 처리 풀 조금 조금씩 더 올려주세요. 돌 위로. 돌이 좀 풀에 숨게. 소나무들은 가로로 찌그찌그 그리시면 되거든요. 소나무들은 우리 그동안 그렸던 그림하고 조금 동글동글하게 그렸다면 얘는 가로예요, 가로. 약간 사선도 쓰면서
톡톡 끊어 그리는 이런 느낌. 층이 있는 붓끝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붓끝. 지금은 소나무의 대략적인 형태들, 요 스카이 라인 같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가지가 뻗친 요 부분들을 연습하듯이 그리세요. 이렇게 가로 대각선 쓰시면서 지금은 전체적인 형태, 이 공간을 메워야 되는 형태, 이거를 중점적으로 그리시면서 그림자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표시해서 넣을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나무를 좀 동글동글하게 그렸다면 얘는 가로예요, 가로. 대각선과 가로. 크리스마스 트리 그릴 때 약간 이런 방법 많이 쓰죠. 가로로 그어진 선들 사이사이에 진한 그림자 찍어 넣으면서 소나무 숲을 만드시면 됩니다. 가로 느낌 살죠? 그럼 소나무의 숲인 느낌이 푹 나타납니다. 너무 많이도 쪼개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의 주인공은 삼방산이니까. 그래서 이 하단 부분은 인디고, 그리고 세피아, 혹은 반다이크 브라운이라고 어두운 진한 밤색들 있죠? 그런 거 섞어서 진한 숲속의 느낌을 훅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칠해서는 또 진한 그 숲의 느낌 안 나거든요. 괜찮아요. 그 자리에 나무 기둥이 더 진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 숲이 들어갑니다. 밝은 색으로 했던 가로들이 막 사라져서 나무 느낌이 안 산다 하시면요. 더 진한 색으로 그 가로 느낌을 살려주시면 돼요. 여기 군데군데. 계속 세 번째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밝은 색으로 소나무 무늬 한번 만들어 봤다가 어두운 색으로 그림자를 넣으면서 가로 선을 끼워 넣고 진한 숲속 나무 안에 끼워 넣는 거니까 같은 거를 계속 연습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기둥은 완전 검은색 쓰셔도 되고요. 뒤에 배경으로 칠했던 것보다 튀어나와 보일 수 있게 빽빽하게 나무들을 넣으면 되겠죠? 기둥을. 뭐 보일 듯 말 듯한 것도 괜찮습니다. 전번처럼 들어있는 나무 기둥들이 이 앞에 소나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전반적인 숲의 느낌, 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밑바탕을 만들어주고요. 사이사이 소나무 가지를 얼추 보일 만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밀어놨던 이쪽 소나무 가장 진한 부분
소금을 착착착착 넣어주시면 돼요. 군데군데 뭉쳐가지고 생성해 보이는 나무 꽃과 얘네는 뭉쳐있는 소나무들의 그 느낌이 가득해서 약간 화력수 숲 같은 느낌으로 그려줘도 될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이 중간중간에 제가 빵꾸를 계속 내면서 콕콕 눌러 그리잖아요. 이 구멍 사이사이에 빗금을 똑똑똑똑 찍으면 소나무가 만들어질 거예요. 너무 붙이지 마시고 좀 비워보세요. 나무를 그릴 때는 그 끝과 몸통을 골고루 사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흥건해도 안 되고요. 그게 자기만의 노하우가 점점 생기실 거예요. 하다 보면 나무 그릴 때는 이 정도. 때로는 너무 많아질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수습하는 방법도 막 생겨요. 붓이 너무 굵어서 불편하시면 지금 이렇게 콕콕 찍은 다음에 얇은 붓으로 바꾸세요. 지금 저 여기 끝에 작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길게 빼면 안 되고요. 조금씩. 원경의 소나무니까 얘가 더 마른 다음에 하면 더 예쁘게 될 것 같긴 해요. 이 끝으로. 이런 모양들을 잘 잡아주세요. 잘 잡아준 다음에 기둥을 가지 그리듯이 사이사이에다가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소나무 기둥을. 슬쩍슬쩍 보이는 큰 기둥들이 있잖아요. 더 손대면 그럴싸해지겠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어. 지났어요. 타임 오버. 이거 못 그만두겠는데요.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언덕으로 가야 돼서 여기 보시면 끝부분들을 똑똑똑똑 찍고 있어요. 이 사이사이에 나무 가지가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찍다가 이렇게 찍다가 얘들이 모양이 안 예뻐지면 다시 다듬어 주시면 돼요. 다듬어 주시면 되고 이런 길 부분도 이거 칠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 길 만드는 거는 근데 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원본 사진을 보시면 여기 그림자가 있어요. 이 나무 기둥 그림자 있죠. 여기 사람들 있는 이 길가로 그림자가 있거든요. 얘도 이쪽으로 그림자가 지고 있어서 아까 돌 오른쪽으로 그림자 잡아줬고 이쪽 풀들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산하셔서
이 길 따라서 피어 있는 요 풀들의 오른쪽 방향에 그림자를 딱 넣어주시면 그림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